안녕하세요. 스프링과 전자정부 프레임워크를 통해 이제 웹의 서버端 개발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 스프링에는 많은 개발 환경이 존재를 하는데요. 스프링 부트 그리고 또는 전자정부 프레임워크, 순수 스프링, 대표적인 3개의 스프링 환경이 있죠. 그 중에서 저는 전자정부 프레임워크가 처음 배우는 사람에게 쉽게 스프링을 배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하여 전자정부 프레임워크라는 실행 환경을 택했고요. 또한 이런 전자정부 프레임워크가 실무에서도 종종 자주 쓰이기 때문에 이런 전자정부 프레임워크 환경에서 스프링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또 데이터베이스, DB라고 불리는 이런 데이터베이스는 이제 오라클을 사용을 할 예정이고요. 오라클 말고도 이제 MySQL 그리고 MSSQL 같은 데이터베이스를 많이들 사용을 하죠. 그 중에서 저희는 오라클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제1강 스프링과 전자정부 프레임워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제1강은 이론에 관한 것이고요. 제2강부터는 실무 위주로 해서 직접 따라하는 방식으로 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프링 프레임워크는 이제 간단하게 스프링이라고도 부르며 오픈소스 기반의 프레임워크입니다. 웹 개발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요. 이 프레임워크로서 개발, 테스트, 실행, 관리와 같은 환경을 제공을 해줍니다. 스프링은 웹을 개발하기 위한 환경으로서 순수 스프링, 스프링부트, 전자정부 프레임워크 등 여러 개발 환경이 존재하고요. 이러한 스프링 웹 개발을 하기 위한 이러한 환경들 중에서 이제 필요에 따라서 개발자들의 약속에 따라서 그때그때 이러한 환경에 따라 개발을 하면 됩니다. 처음부터 이러한 3개를 동시에 한꺼번에 배우고자 하는 건 좀 벅찰 수가 있고요. 이러한 하나를 마스터하고 하나를 마스터하는 방식으로 해서 하나하나 익혀가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저희는 전자정부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이런 스프링에 대해서 쉽게 접근을 하고자 하고요. 그리고 이러한 스프링은 웹 개발을 하기 위한 많은 모듈들을 사용자에게 제공을 하여 쉽고 빠른 웹 개발을 지원을 합니다. 서버 개발을 위한 이제 자바 언어, JSP와 서블릿, 웹페이지 화면을 작성하기 위한 HTML, 자바스크립트, jQuery와 CSS와 같은 지식이 요구가 되는데요. 이러한 지식, 자바 언어는 괜찮은데 JSP와 서블릿 이런 제가 안 가르쳐드린 요소가 좀 있긴 한데 이것도 스프링을 하면서 약간 맛보기식으로 해서 직접 따라하는 방식으로 해서 조금씩 익혀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전자정부 프레임워크는 앞서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개발자들의 개발 방식이 전부 다 틀리죠. 누구는 코딩 스타일이 다르고 또 코딩 방식과 클래스의 사용, 클래스의 조합, 그리고 파일 경로, 이런 파일 위치 등 개발 방식이 전부 다 틀립니다. 이러한 개발자들의 개발 방식이 전부 다 틀린 것으로 인해서 공공기관, 정부의 부속기관에서 웹 개발을 하기 위해 개발자를 쓰고 쓴다고 하면 이제 그 사람이 개발 도중에 관두거나 개발이 끝난다 쳐도 이제
이런 걸 유지보수를 해야 되죠. 그러한 다른 사람이 이제 그러한 이 기존에 작업이 되어 있던 걸 이어서 하기 위해서는 좀 이런 환경이라든지 그런 게 좀 틀리면, 개발 방식이 틀리면 다른 사람이 하기가 좀 힘들죠.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이제 정부는 전자정부 프레임워크라는 한국용 프레임워크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전자정부 프레임워크는 이제 프로젝트 생성과 동시에 기본 웹 개발을 하기 위한 설정과 파일을 틀이 잡혀 있고요. 바로 웹을 실행시킬 수가 있습니다. 웹 서버를 실행을 시킬 수가 있고요. 그러하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으로 완성이 되어 있는 곳에서 수정, 추가, 제거를 통해 스프링을 쉽게 익힐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수정, 추가, 제거를 통해서 점점 쉽게 익히고 자기 것으로 만들어가게 처음 배우는 데는 좋다고 생각을 하여 전자정부 프레임워크를 사용할 예정이고요. 공공기관 개발 시 또는 고객의 요청, 회사의 기본 프레임워크 등 실무에서도 이런 전자정부 프레임워크가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어의 반전은 이제 스프링에 관한 것인데요. 스프링이 자바와 틀리게 이제 스프링은 객체를 직접 생성해도 되지만 자바의 반영을 이용해서 객체의 생성과 소멸을 관리하거나 아니면 의존성 주입을 통해 작업 영역 및 의존성 설정을 합니다. DI는 이제 의존성 주입에 관한 것인데요. 외부 파일 .xml과 같은 외부 파일로 환경 설정을 하는 디자인 패턴 중 하나죠. 자바와 달리 스프링은 이제 이런 어노테이션, 골뱅이 빈, 골뱅이 컨트롤러와 같은 어노테이션 사용과 .xml 파일 설정을 통해 클래스의 객체를 생성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냅니다. 즉, new를 통해서 생성을 하지 않아도 이러한 어노테이션과 .xml 파일 설정을 통해 객체를 생성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낸다는 것이죠. new를 사용하지 않아도 객체가 생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어노테이션이 적용된 클래스는 빈으로서 등록되면 스프링이 관리하게 됩니다. 이 빈으로서 객체로서 제공이 되고 이제 이 빈을 저희가 사용을 하는 것이죠. 다음은 이제 스프링 유저 웹 사용에 관한 것인데요. 이런 여러 개의 스프링 빈이 있죠. 이 스프링 빈은 어노테이션과 .xml 파일 설정을 통해 객체를 빈으로서 등록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등록된 빈은 이제 스프링 프레임워크가 제공을 하고요. 이런 제공되는 빈에 사용자들이 스레드로서 접근을 하기 때문에 이런 공유가 됩니다. 그치만 내부에 가지고 있는 값은 이제 변수의 값은 공유가 되지 않습니다. 스레드 세이프 방식이기 때문에 변수의 값이 공유가 되지는 않고요. 이러한 멀티 스레드 환경으로서 웹 서버가 제공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스프링을 이제 코드를 쳐야 되잖아요. 이런 코드를 치는 편집기의 종류로서 이클립스, STS, 인텔리제이는 이제 유료고요. 이건 매달 돈을 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브 프레임워크, 전자정부 프레임워크에서 제공하는 프레임 편집기고요. STS는 이 스프링에 특화된 편집기입니다.
이러한 4가지 편집기가 주로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는 이제 이거 프레임워크라고 해서 전자정부 프레임워크에 특화된 이 편집기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제2강 전자정부 프레임워크 설치에 관한 것을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바가 우선 설치가 돼 있어야 되고요. 여기서는 오라클 자바 8이 설치가 돼 있다는 가정하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바 설치에 관한 강좌는 제 무료 강좌 중에 자바 강좌가 있는데요. 자바 강좌의 제1강에 자바의 설치에 관한 강의가 있습니다. 그 강의를 따라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에 나와 있는 문서를 하나하나 보면서 진행하셔도 괜찮습니다. 자세하게 설명이 작성이 돼 있어가지고 이 문서를 보면서 자바를 설치를 하셔도 괜찮고요. 이러한 자바가 다 설치가 돼 있다는 가정하에 전자정부 프레임워크를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소를 복사하신 후에 여기 인터넷 창에 붙여넣기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다운로드를 클릭을 하시고 개발 환경을 3.x 다운로드에서 3.7 버전을 개발자용 개발 환경을 클릭을 합니다. 그 후에 자신의 32비트, 64비트 중에 자신의 실행 환경에 맞는 걸 선택을 해주세요. 이 선택을 해서 다운을 다 받으시면 다 다운 받으셨으면 이제 자신의 여유 드라이브의 아래 그림과 같이 이 고부 프레임이라는 새 폴더를 생성을 해줍니다. 새 폴더를 생성하시고 이 브라우저를 클릭을 하셔서 경로를 그 폴더에 맞춰줍니다. 그 후에 익스트랙트 버튼을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설치가 진행이 되실 테고요. 설치가 다 되면 이런 폴더와 함께 파일들이 생성이 됩니다. 이 해당 폴더에 가셔서 이클리스 폴더에 이클리스 이 삼색바가 있는 이 이클리스 파일을 바탕화면으로 바로가기를 생성을 해줍니다. 이 바탕화면으로 간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시면요, 만약에 이러한 오류가 발생을 하시면 이제 자바가 제대로 설치가 안 됐거나 자바의 환경 변수가 제대로 설정이 안 돼 있어 가지고요, 자바에 앞서 이 강의를 다시 확인을 하셔서 틀린 것을 고치도록 합니다. 이런 오류가 발생하지 않으면 이러한 화면이 나올 테고요. 여기서는 이제 자신의 작성한 프로젝트를 저장한 위치와 작업 여경에 해당되는 폴더의 경로를 적는 것인데요. 자신의 여유 공간에 생성을 하셔도 되고요. 대신에 폴더의 이름은 이제 모두 다 영어로 작성하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그 후에 이러한 경로를 작성하신 후에 OK 버튼을 클릭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런 전자정부 프레임워크 프로그램의 화면이 보이죠? 이런 화면이 보이실 거예요. 여기서 플러스 이 버튼을 클릭하셔서 전자정부 프레임워크 환경을 추가해 줍니다. OK 이걸 클릭하시고 OK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러한 전자정부 프레임워크의 뷰와 지원하는 환경으로 변경이 된 것이죠.
그리고 이런 전자정부 프레임워크를 처음 설치를 하면 자바에 설정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이 자바 설정은 이제 윈도우 프리퍼런스에서 자바 installed JRS를 클릭을 해주세요. 그 후에 여기 첫 번째 나오는 걸 클릭을 하셔서 에디트를 클릭을 해줍니다. 에디트를 클릭하신 후에 이 JR이라고 나오실 텐데요. JR을 이제 JDK로 변경을 하신 후에 확인을 눌러줍니다. JR이 홈을 JDK로 변경을 하신 후에 확인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JR이 네임도 JR에서 JDK로 변경을 해주신다. 그 후에 피니시를 눌러주시고 그 다음 OK를 누르면 이제 자바의 개발 환경으로 설정이 된 것이고요. 그 후에 이제 전자정부 프레임워크를 재시작을 해줍니다. 이제 아파치 톰캣을 설치해야 될 텐데요. 이 아파치 톰캣을 설치하기 앞서서 이 아파치 톰캣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파치 톰캣은 아파치와 톰캣을 합친 것을 의미하고요. 먼저 톰캣을 알아보면 이 톰캣은 자바 클래스를 이용해서 웹 서비스를 제공을 합니다. 이 자바 서버 페이지 JSP와 자바 서블릿이 실행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요. 이런 웹 서비스를 이제 웹 서버로서 가동을 해야 되죠. 이 아파치는 웹 서버입니다. 톰캣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또 여러 톰캣과 연결 등을 수행을 합니다. 이 웹 서버 종류로서 IIS 등이 있으며 이 웹 서버를 통해서 이 톰캣이 안정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것도 지금은 감이 안 오실 것 같은데 이러한 걸 설치하고 앞서 실질적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 아파치 톰캣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냥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치 톰캣을 이제 저희가 다음 시간부터 설치를 하죠. 이 아파치 톰캣은 다운로드를 하면 최신 버전부터는 이제 아파치 웹서버의 코어가 톰캣에 내장이 되어 제공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소규모에 적당하고요. 이 아파치 톰캣과 이 아파치를 합쳐서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아파치 톰캣과 IIS라는 웹서버 등을 조합을 해서 실질적으로 안정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죠. 그러면 이제 아파치 톰캣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설치가 되어 있는 분들은 이제 여기서 이 주소를 복사하시면 아파치 톰캣의 요구사항에 관한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저희는 자바 8 버전을 사용할 예정이죠. 그렇기 때문에 7.0 버전 이상을 사용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새로 설치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이 주소를 복사하신 후에 여기 코어단에서 자신의 실행 환경에 맞는 걸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윈도우즈 사용자들은 여기 32비트나 64비트의 칩 파일을 다운받으시면 되고요. 이러한 다운을 다 받으셨으면 이
그 통캣 폴더를 자신의 여유 드라이브에 생성을 합니다. 폴더를 생성하시고 그쪽에 이 다운받은 걸 실행을 하시면 이런 압축 폴더 풀기관은 이렇게 실행이 되고요. 이걸 생성한 폴더에 설치를 해줍니다. 설치가 다 되셨으면 이제 저는 통캣 서버가 이미 등록이 돼 있죠. 만약에 이 설치가 안 돼 있고 처음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이러한 메시지가 나올 거예요. 서버지에 이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 클릭을 해주시면 이런 화면이 나올 테고요. 여기서 통캣 버전 8.5를 선택을 해주세요. 선택을 하고 넥스트를 누릅니다. 그러면 이런 화면이 또 나오실 텐데 여기서 브라우저를 클릭을 하시고 이 통캣 설치한 폴더에 아파치 통캣 8.5 폴더를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JR에는 여기서 화살표를 클릭을 하시면 여기 JR이라고 나와 있는데 JDK 1.8을 선택을 해줍니다. 이 JDK 1.8이 안 나오면 이 설정을 앞서 설정을 안 하신 거고요. 이 설정을 하셨으면 이제 여기서 JDK 1.8이 나옵니다. 이 JDK 1.8을 선택하시고 피니시를 눌러주시면 통캣 서버가 등록이 되죠. 이제 저처럼 통캣 서버가 등록이 돼 있으면 이제 통캣 서버를 등록하신 겁니다. 그 후에 전자정부 프레임워크를 이용해서 웹페이지 서버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첫 프로젝트에 해당이 되고요. 여기 이클리스 전자정부 프레임워크 환경에서 이 G 이거 프레임 이걸 클릭을 하신 다음에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으로 뉴에서 이거브 웹 프로젝트를 클릭을 하십니다. 프로젝트 네임은 여기 앞에는 회사 이름을 보통 적어주고요. 그 후에 웹페이지 프로젝트 이름이 이거 웹이죠. 그 후에 회사 이름을 적으신 후에 언더바를 적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떠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적어주는 것 보통 이렇게 작성을 합니다. 작성을 하시고 다이나믹 웹모듈 버전은 이 2.5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거는 서블릿 버전과 관계가 있고요. 서블릿 버전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메이븐 세팅에서는 여기서 이제 그룹 아이디에는 이 회사 이름을 적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Generate Example를 클릭을 하시고 Finish를 누르시면 이런 프로젝트가 생성이 됩니다. 설치가 되고 있죠. 이 밑에 이제 프로그레스 바가 돌고 있잖아요. 이 프로그레스 바가 안 나올 때까지 좀 기다리시면 됩니다. 이 프로그레스 바가 다 완료가 되시고 하셨으면
가끔 이 프로젝트가 정상적으로 등록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에 관한 오류에 관한 걸 제가 적어놨는데요. 생성 후에 그림처럼 이런 폴더들이 생성이 안 될 때가 가끔 있습니다. 저와 같은 폴더 구조가 생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주세요. 이러한 패키지들이 있죠. 이 패키지와 src의 스프링 폴더와 파일들, 그리고 웹인프의 JSP 폴더가 있죠. 이러한 중요한 폴더들이 있는지에 관한 걸 확인을 해줍니다. 이 폴더가 그림과 다르면 다음 페이지를 참고를 해주시고요. 또 프로젝트 생성 후에 나중에 이 서버를 이용해서 웹페이지를 동작시킬 텐데요. 동작시키고 게시판 페이지가 안 나올 경우 이것도 다음 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고요. 2번 그림처럼 이제 프로젝트에 느낌표가 있을 경우에는 여기 느낌표가 있죠. 프로젝트 인터넷 연결을 확인 후에 이와 같은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러한 오류가 발생이 안 됐다는 가정하에 이제 이 만든 웹 프로젝트를 이제 서버를 이용해서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전자정부 프레임워크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소스 코드들이고요. 이 소스 코드가 이미 완성이 되어 있죠. 이 완성된 소스 코드를 한번 실행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버가 어떻게 돌아가고 이 코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가는 건 다음 시간부터 다룰 예정이고요. 여기서는 이러한 자동 완성을 이용해서 이게 동작이 되는지를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구성이 되어 있는 걸 이용해서 이제 추가 개발과 수정, 삭제를 통해서 자신에게 맞는 프로젝트로 바꾸는 것이죠. 다 소스 코드가 자동 완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고 노력 같은 게 좀 줄어들고 좀 편한 면이 있습니다. 이것도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해서 Run As에서 Run on 서버를 클릭을 하신 다음에 Next, 이 프로젝트가 오른쪽으로 오게 하게끔 하신 다음에 Add가 있죠. 이걸 Finish를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서버에 올라가게 되고요. 이 톰캣 서버가 동작을 합니다. 이런 서버를 이용해서 이제 이 프로젝트가 서버단에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자동 완성이 프로젝트가 완성이 됐으면 다 된 거고요. 만약에 오류가 발생했다 하면 여기 앞서 오류 페이지를 참고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이 생성된 전자정부 프레임워크로 생성이 된 웹페이지를 어떤 원리로 동작을 하고 이 어떤 원리로 동작을 한 걸 응용을 해서 자신이 원하는 웹페이지로 변경을 하는 그러한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러한 스프링이 어떻게 동작을 하고 스프링에 관한 걸 좀 쉽게 배울 수 있도록 학습을 할 예정입니다.